예,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오늘 그 투자 매매 방법 강의 시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그 새로운 출발을 다음 주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 1에 대한 강의 정리를 좀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초심에 대한 강의를 좀 배워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쵸? 기본이 되고 이제 심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일단은 그 시청자분들도 약 2달 넘게 화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그 제 화면으로 이제 제 얼굴 보시면서 어느 정도 뭐 첫 시간에 이제 시장 얘기부터 해서 뭐 차트 정리도 좀 했었고 뭐 기본적인 내용들, 그쵸? 뭐 심리에 대한 부분들 하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 그 강의 정리하기라고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것이 거시적인 시장 추세를 우리가 알고 지금 현재 변동성의 장세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떠한 그 위치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동안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어차피 뭐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핵심적인 부분만 복귀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회 시간이죠. 처음에 제가 이 화요일 저녁에 갑자기 뭐 나오지 않던 얼굴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의 시장, 우리 시장이 그 단기적으로 상당히 하루 이틀 하루하루가 계속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변동성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일은 상승을 할까 하락할까, 또는 뭐 오늘 오전장 또는 오늘 오후장은 또 시장이 상승을 할까 하락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의 그 거시적인 상황이나,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상황이나 방향성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연도 2월 달까지는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면서 체감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웬만한 그 지난 8월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시장이 20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그 대표 업종의 이제 대표주들이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과대납폭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1, 20%가 아니라 3, 40%까지도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한번 잘 보시면요. 제가 이제 1회 시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시장의 본질적인 성격이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이에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그 수평선을 이제 2개를 제가 그어놨는데요. 2003년과 2004년도 이전의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이 방향성이 없죠. 사실상 이제 제가 그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이건 초심이고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렇죠? 상승과 하락뿐만 아니라 횡보라는 것도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횡보의 방향성을 계속 거치고 있는 시장. 실제로 1980년대부터 시장이 그 2002년도와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이 이전까지는 계속 1000포인트만 올라오면 때려맞고 500포인트까지 내려오고요. 500포인트만 내려오면 다시 부양을 시키면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000포인트까지 또 올라가면 500포인트까지 또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 2004년도 사이에 추세를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성을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게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승과 하락뿐만 아니라 횡보의 방향성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는 것이 오르거나 내릴 때 오르거나 내리는 그 방향성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내려오는 것보다 내가 산 주식이 매수를 보유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옆으로 길 때, 가격 변동이 없을 때예요. 그때 가장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일예로 보면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청자분들 이건 약간 좀 번외에 대한 얘기, 번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종목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월요일까지 뭐 4%씩 뚝뚝 떨어지면서 최근 그 지난 목요일부터 3일 동안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구간 안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전기전자의 대표 종목,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기 이전에 우리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가기 힘들 만큼 영향을 상당히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양일과 이제 음봉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 많이 판 주식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 안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파는 구간 안에서는 결국에는 외국인이 파는 구간 안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순매수에 나섰는데, 개인들이 순매수한 업종, 역시나 이제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전에 이제 수급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서 거꾸로 가는 주체, 그렇죠? 이것도 이제 수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이 있다. 역사적으로 개인화 장세라고 하는, 개인들이 대형사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부양시키는 그런 개인화 장세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안에서 외국인이 파는 삼성전자를 밑에서 이제 계속 받았던 게 또 개인입니다. 그리고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였고,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기간 조정을 수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르는 게 가장 좋죠. 역시나 내리는 게 그 다음 싫은 거고요. 가장 싫은 게 시간 버리는 거예요. 시간 버리는 거. 자, 지금 보시면 가격 조정을 준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주는 이유가, 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삼성전자가 8% 이상 내려오면서 외국인이 이제 뭐 1조 원을,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팔았다.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팼다. 그 1조 원을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틀 동안 그렇게 강하게 판 삼성전자를 많이 내렸다라고 해서 다음날 바로 사면서 제자리 갖다 놓겠습니까? 그럴 거면 팔 이유가 없죠. 다시 살 거면 그렇게 빠르게. 한번 메이저들이 빠져나간 종목은 개인들이 붙게 되고요. 또 다른 주체가 붙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서 기관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메이저끼리 싸우는 종목은 이러한 형태의 급락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등락을 거치면서, 그렇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종목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그 급락이 나온 상황 속에서 이제 개인들이 붙었다라고 하면 그 물량은 결국에는 개인이 많이 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기간 조정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시장을 보면서 수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이에는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었다. 횡보의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죠. 드디어 1000포인트가 돌파된 가운데서 14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2000포인트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구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구간이. 근데 자 보세요. 방향성이 택이다라는 게 아주 알고 가셔야 되는 그 초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주식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른다. 또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린다. 그게 주식이다. 이게 주식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장이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구간까지 상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랐겠죠. 그렇죠? 서로 비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이 좀 일어났던 거겠죠. 근데 수급적인 상황 속에서 변화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회 강의 때. 2003년도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신흥국 투자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전까지는 국내 기관하고 개인하고 치고받고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주체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주체. 사고자 하는 외인이라는 또 다른 주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치고받고 하다가 근데 이것도 이제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 게 기관이 운용하는 자금은 결국에 개인 자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외인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두 명이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하던 시장인데 갑자기 한 명이 더 끼어들어서 세 명이서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추세가 위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강연회를 할 때나 온라인에서 강연회를 할 때나 뭐 TV상에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대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묻냐면 시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 우리 시장 여기 와 있는 건데 오르는 시장입니까? 내리는 시장입니까? 횡보하는 시장입니까? 이 시장이.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오르는 시장. 펜이 또 안 나오네요. 네.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근 20년 동안 계속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시장이 2004년도에 위쪽으로 올라오더니 내려가더라도 1000포인트 영역권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직전의 고점이 넘어가 버립니다. 직전의 고점이 넘어가면서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응?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큰 틀에서 시장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시각상에서 시장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 우리 시장 오르는 시장이니까 오르는 시장이니까 좀 주식은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주간 차트에 이게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금 1년이거든요. 이 기간이 1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장이 거시적으로 2004년도부터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에 큰 충격도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오르는 시장 구간이다라는 큰 틀에서의 관점을 잡고 가시는데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이제 시장에 계속 영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변수들을 뭡니까? 큰 틀 안에서 그 성향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지금 막 난 주식 한 번 사면 10년 가져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틀 안에서 시장을 짧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뉘어서. 그게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시주로 넘어가서요. 거시적인 흐름상에서의 시장은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시간에 이제 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갭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복습을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시즌 2를 해야 되는데 새롭게. 그래서 이거는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입장을 하시면 방송이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방송을 할 테니까요. 온라인으로 좀 입장을 해보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이트가 있어요. 예, 뭐 시청자분들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이 리치맵.co.kr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오늘 저녁에 빨리 사무실 가서 온라인 방송을 할 겁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좀 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갭이 제가 지금 방금 전에는 차트 열어서 좀 장기적인 흐름상에서의 시장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상에서 갭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1900포인트부터 3일 동안 빠지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이 오늘 나왔어요. 종합지수는 어제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온라인에서 그쪽으로 좀 입장을 해보시고, 그리고 2강이었죠. 2강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건데 공매도보다도 이제 거래량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이전 강의 시간에 거래량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차트라는 거,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라는 거, 이게 지금 차트잖아요. 차트. 이 그래프라고 하는 이 차트는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더라도 그냥 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을 줄, 해석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적어도 방향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방향성. 종목이든 시장이든 방향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종목이 내가 지금 좋다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전에 이미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이 좋아서 살려고 하는데 현대건설을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 있는 종목이냐 또는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는 종목이냐라는 게 눈에 그냥 보이죠. 85,000원짜리 3월 달에 85,000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초반입니다. 이 정도의 정보들은 쉽게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만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승률도 올라간다라는 거 시청자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차트의 기본은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차트는 캔들, 여기 지금 중간중간에 막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없애버리면 이게 지금 캔들입니다. 캔들. 하루 중에 가격 진폭, 오늘의 고가는 얼마냐, 저가는 얼마냐, 시초가는 얼마냐, 종가는 얼마냐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캔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세의 움직임이죠.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밑에 보면 이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도 감소와 증가, 추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추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캔들, 그쵸?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HTS 상에서 차트를 기본적으로 세팅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캔들하고 거래량하고 이평선이라는 게 있죠. 이평선이라는 게 있죠. 이평선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평선 같은 경우도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 지표. 그러니까 이 차트 안에 주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캔들하고 거래량. 이 주지표를 두 가지의 주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막 뭐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구름같이 생긴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역시도 다른 형태의 차트이기는 하지만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은 두 가지의 주지표, 가격의 이동과 거래량에 따라서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시그널, 보조 지표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을 참고하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건 지금
그 개인 외국인 기관 보유 비중 수량인데요. 이거 말고 뭐 MACD나 그렇죠, 비알레쇼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보조 지표들을 깔아가지고 보시는데 참고해서 보시는데 주지표를 통해서 보조 지표에서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지표를 알아야만 보조 지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조 지표를 주지표처럼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스토캐스틱이 플러스 양선에 진입했다. 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본질을 모르시는 거고요. 스토캐스틱이 플러스 양선에 진입을 한 이유가 시세의 이동과 거래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주지표를 알아야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지표가 이제 그 시세 캔들하고 거래량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의 이동이 결국에는 내 수익과 손실을 좌우한다 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실제로 뭐 우리 시장 안에 상장된 종목군들이 그 성숙하지 못한 시장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도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게 없어요. 눈속임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대형사들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시세의 움직임하고 거래량을 이제 같은 비중을 놓고 보셔도 무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밖에 이제 테마 종목이나 약간의 이제 시장 외적인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약간 좀 가벼운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그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시세의 이동보다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신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가격의 이동에 있어서 100원 상승을 하는데 100만 주 수반된 종목과 100원이 상승을 하는데 뭐 10만 주, 10만 주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은 신뢰할 수 있는 그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100만 주 수반에서 100원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되고 1,000원짜리가 똑같이 1,100원이 되는데 10만 주밖에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된 종목이 두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0만 주 수반되면서 가격을 결정한 이 종목이 그렇죠. 그 가격 결정력에 대한 정확도, 신뢰도가 더 높은 거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결정된 가격이니까. 예?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제가 죽어라 오늘 산다라고 해봤자 가격이 거의 미동도 없습니다. 제가 혼자 죽어라 산다라고 해봤자.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종목이 오늘 뭐 10만 주의 거래량으로 100원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혼자 건드려도 가격에 대한 결정력에 대해 가격이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제가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저란 사람이 혼자 시장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을 했다, 1% 상승을 했다. 1,000원짜리가 오늘 1% 상승을 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의 이동이겠습니까? 삼성전자라는 거죠. 응?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눈속임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면서 그러니까 거래 대금입니다. 정확히는 거래량보다도 거래 대금인데 그 많은 돈들이 움직여서 가격이 결정하는 종목이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특정 소수의 개인 투자자 아니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더라도 소수의 투자자들로 인해서 가격이 급하게 변동되는 흐름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신뢰도다라는 부분들이고 현재 방향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개념 자체를 그냥 암기식으로 단순히 이해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거래량은요, 오늘 1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됐다라고 하면, 1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됐다라고 하면, 매수를 한 사람도 100만 주의 수량을 매수를 한 것이고, 예? 매도를 한 사람도 100만 주의 거래량, 100만 주의 주수를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실렸네. 와, 200만 주 실린 상태에서 200만 주 실린 상태에서 10%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면 와, 주식 많이 샀네. 예, 반대로 많이 판 것이기도 하죠. 200만 주나 종목이 10%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200만 주가 수반됐다라고 하는 것은 200만 주의 수량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200만 주의 수량을 파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치마다 다른 거고요. 무조건 거래량이 많이 수반된다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가격이 어떻게 이동했냐에 따라서도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르던 종목이 음봉이 뚝 하고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요.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이제 많이 오르다가 거래량이 폭증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많이 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사가지고 잠가두고 또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내 계좌에 넣어두고 더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내 계좌에 넣어두고 그렇죠? 계속 유통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데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는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폭증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거래라고 하죠. 예,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기만 하고 내 주식을 밖에다 내놓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했던 것인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잠겨있던 주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잠겨있던 주식은 왜 나옵니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바닥 구간에서도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린지 안 달린지도 모르고 그냥 치고 올라온다, 거래량 수반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제 좀 싸졌다. 이제 살 기회다라고 하면서 매수하시는 것. 이런 해석은 안 된다라는 거죠. 시청자분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가 잠깐만요. 거래량에 대해 그래서 시세보다는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됐네요. 화면이 안 넘어가서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거래량의 인기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이동평균선의 성질. 예,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초반에 기본으로 이제 배우고 어떻게 보면 각가지 이제 아카데미 가운데서 첫 커리큘럼으로 뽑고 있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HTS를 아무것도 나는 차트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딱 켰을 때 잠깐만요. 화면이 좀 잘 안 넘어가는데요. 이와 같은 화면이에요. 이와 같은 화면. 캔들하고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선이 있다 보니까 이 이동평균선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쵸? 아주 비중이 있는 지표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얘는 보조지표다. 가격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겁니다. 뒤따라. 가격이 이동을 하고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조지표, 후행성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선행은 안 된다라는 거죠. 선행은. 미리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이미 떨어져야 이동평균선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그널을 밑으로 주는 거고요. 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동한 상태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응? 그래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동평균선도 지난 이제 강의 시간 때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보조지표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이동평균선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을 구사한다. 예? 하루하루가 이제 계속 변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데드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역배열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주가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뜻하게 된다. 예?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의 추세를 그리게 된다. 이게 정말 오래된 지식들이거든요. 오래된 지식들. 최근의 시장은요. 데드크로스가 나면 오히려 반등이 들어와요.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잖아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올라오잖아요. 오히려 음봉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응? 시장 안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가 아는 지식은 효율성이 없겠죠. 유효하지 못하겠죠. 응? 그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은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도 정확도가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도 약간의 말 그대로 이미 추세가 만들어진 주가의 추세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중장기 이평선을 중장기라고 했죠. 지금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이평선을 어떻게 풀어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러니까 가격이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 가격이 이제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중장기 이평선도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을 받는 첫 신호가 이평선의 이탈로부터 옵니다. 이평선의 이탈로부터. 추세에 대한 이전에 이제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중기 이평선을 먼저 깨고 이제 장기 이평선을 깨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투자와 매매의 방법 시즌2 기본기에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너무 중요시하게 보지 마세요. 이동평균선은 꼭 봐야 된다라는 싶으면 5일선 이탈 시 매도, 5일선 지지 시 재매수, 5일선 돌파 시 매수, 5일선 21선, 31선 그쵸? 예. 너무 캐캐 묵었다라는 거죠. 예. 이평선에 대한 내용들을 전에 했었고요. 이건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산을 거친다라는 것인데, 이전에 우리 추세 여기서 했었잖아요.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대칭 삼각형 해가지고 시세라는 것은 수렴과 확산을 거친다. 수렴이 됐으면 다시 확산을 주면서 시세의 변동성이 부여되게 된다라는 말씀들 드렸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수렴 형태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질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수렴과 확산. 어떤 그래프를 보더라도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요. 제가 이제 보세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선을 좀 굵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선을 좀 굵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이제 시세의 수렴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자,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색 선 장기 이평선이고요. 이게 회색인가요? 국박색인가요? 이 지금 어둡게 보이는 선
그리고 노란색 선이 있죠. 노란색 선이 있는데 자, 이동평균선들을 한번 잘 보세요. 굵은색 색을 한번 잘 보세요. 모였다가 확산됐다가 또 모였다가 그쵸? 또 확산됐다가 모였다가 또 확산됐다가 또 모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중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졌다가도 다시 모이려는 성질을 수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렴을 하면 또 다시 벌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렴과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시세와 수렴과 확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한번 쭉 하고 벌어지게 되면 확산이 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모여서 수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무리 좋은 시장, 제가 이 강의하면서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하면서 가장 많이 들으신 게 주식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 많으면 오른다. 그게 주식이다. 그게 주식의 본질이고 사람들이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까먹는다.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쵸? 잠깐만요. 예. 수렴과 확산을 거친다라는 것이고, 예.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예. 내용이 지금 맥이 막혔는데요. 말이 좀 끊어졌는데, 뭐였죠, 지금? 첫 번째가 주식은 사는 사람 많으면 오른다라는 거하고, 주식의 본질, 그리고 뭐였죠? 수렴과 확산을 거친다. 시세 이동평균선. 까먹었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조금 있다가 하다가 기억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뭐였죠? 예, 그래서 일단은 수렴과 확산을 거친다라는 것이 이동평균선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예. 이동평균선의 설정값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그 생각을 해보시면 121선 같은 경우는 120일 동안의 주가를 더해서 나눈 거거든요. 120으로. 그래서 그 평균값이 지금 현재의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11선,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 동안의 가격을 합해서 5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변동을 하면 5일선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121선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변동을 한다라고 해서 120일 동안에 어차피 120일 중에 하루 이틀인데 5일선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반 정도. 절반 가까이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변동이 크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유지했던 방향성에 대한 영향이 적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120일, 240일 해가지고 360일 해가지고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그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꺾이려면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해줘야 오랜 기간 동안 깊이 하락을 해줘야 이동평균선도 올라가다가 둔해지면서 꺾인다라는 겁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5일선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급등락을 하면 같이 이렇게 따라와 버리잖아요. 올라가다가도 바로 꺾여버리고 꺾였다가도 반등 들어가면 바로 또 올라와 버리고 그렇죠. 이동평균선 제가 지금 중간에 뭘 지금 까먹었는지 답답하네요. 저도 예.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주식의 본질이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 하고 기억날 듯 말 듯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기억하겠죠. 자, 수렴. 예. 수렴과 발산.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삼각 수렴 형태. 상승 삼각형하고 하락 삼각형. 그렇죠? 대칭 삼각형. 상승 삼각형 같은 경우는 고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가의 저점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응축점에 다다른 형태. 그렇죠? 하락 삼각형 같은 경우는 저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가의 진폭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고점이 내려오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 응축점으로 접어드는 형태. 그리고 대칭 삼각형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응축점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결국에는
시세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확산이 되는 거죠. 확산.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다가 점차 크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점차 크게 움직이는 거. 확산이 돼 가는 거죠. 이렇게 시세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시세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점차 진폭이 작아지는 거니까 수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가는 이제 모이려는 성질 수렴입니다. 흩어지려는 성질 확산이죠. 이 성질을 가지고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렴형 패턴과 발상 구간으로 수렴한 수렴형 같은 경우는 수렴한 응축점 이후에 이제 반향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용수철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놓게 되면 펑 하면서 어느 쪽으로는 튀어버리겠죠. 그걸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된다. 실전에서는. 근데 실제로 오늘까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은 되게 이제 아주 주식의 본질이나 시청자분들이 뭐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좀 잡아드리고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부터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대응을 하시는데 바로 적용을 그날 할 수 있는,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할 건데요. 제가 오늘 그 방송은 계속 하는 거기는 한데 정신이 글쎄요, 제 정신이 아닌가. 지금 막 사인펜으로 옷에 묻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습은 이 정도고요. 앞에 이제 공매도를 좀 건너뛰기는 했는데, 공매도는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기본 강의 들어가면서 다시 좀 중간중간에 짧게 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의 투자 매매 방법의 방송 컨셉은 실전입니다. 실전. 이론은 끝났고요.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면서 실제로 당일의 시장에 대한 얘기들,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찝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일자 홈런주인데, 카프로 어제 일부 수용팀에 추천 나간 종목이죠. 오늘 약간 좀 밀렸는데요. 밀려서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방송을 할 때 종목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 하루하루 뭐 이태리다, 스페인이다, 그리스다, 그쵸? 미국의 경기 지표, 중국의 그쵸? 여러 가지 갖가지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하루하루 변동이 찾아오는 가운데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삼성전자로 인한 시장을 하기 왔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했다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어떠한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해외 어떠한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대외적인 변수를 한 몸에 더 민감하게 받았다라는 해석보다도 삼성전자로 인한 하락이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 개별 종목으로 인한 하락인데 그것이 삼성전자였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인한 그 수급이 이제 단기적으로 꼬이면서 하락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종목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격 메리트를 지닌 이전의 주도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는 산업재해 종목군들이죠. 건설과 조선, 기계,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의 주도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익숙한 차화정, 그렇죠? 자동차 정유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주도주로서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과 같이 올라온 업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전기전자입니다. 그들 업종 같은 경우는 왜 이전에 주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냐면,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상에서 시장이 지금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 그 대외 변수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부분적으로 해소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내적으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렴하다입니다. 저렴하다.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는 저렴하지 않거든요. 적정 주가의 가치를 지금 띄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6개월 내지는 12개월 앞에 이제 PR을 두고 저평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다른 동업종,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동업종의 종목군들을 대비해 볼 때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제껴두더라도 이들 업종군들은 그 4월 이후에 5월 조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5월 초반에 이제 고점을 잡은 상태에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업종에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것보다 계속 이제 소형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싸다 하잖아요. 싸다. 저렴하다. 근데 저렴하다라는 것도 그 기존 어떤 종목군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코스닥이 개별주들 두고 그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거 아닙니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었잖아요. 코스피 200의 대형사들, 업종의 대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렴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8월 조정과 치고 나서 올해 2월 달까지 반등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형사들이 10% 20% 올라온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바닥 대비해서 OCI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갔습니다. 웬만한 대형사들,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관합폭에 빠져있던 종목군들의 가격 메리트 때문에 뒷수급이 계속 붙으면서 3, 40% 이상씩 계속 올라왔다고요.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시장 반등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최대 수혜주였다라는 거죠. 시장 반등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자,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정리 못 해드린 내용하고 아까 이제 갭 있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갭이라는 거. 갭이라는 걸 지금 리치맵.c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무료니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만 몇 번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만 몇 번 해주셔서 제 음성하고 화면 나가는 거 체크하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즌 1은 마무리인데 다음 주에 시즌 2로 새롭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